엄청 세세한 그런 그 깊은 내용까지는 우리가 본 수업 시간에 찬찬히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본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특강 시간에는 전체적인 굵직굵직한 내용들이랑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와, 책 하나 챙기시고. 여기. 자, 지수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거듭제곱근인데, 거듭제곱근이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요거를 만족시키는 해를 우리가 거듭제곱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x의 세제곱이 8이다, 요런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우리가 8의 세제곱근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의 세제곱근 이렇게 말하는데, 8의 세제곱근은 요거 식만 딱 봤을 때 생각나는 숫자가 얼마지 얘들아? 이것만 딱 봐도 2가 생각이 나죠, 그렇죠? 8의 세제곱근 중에는 물론 2가 있습니다. 근데 8의 세제곱근이 2다 라고 말하면 그건 틀린 표현이죠. 왜냐면 8의 세제곱근을 말할 때는 몇 개를 말하는 게 정확한 거야? 세제곱근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해가 무조건 3개가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실수값으로 2가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거고, 이거 말고도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숫자는 2개가 더 있습니다. 근데 그 2개는 어떤 수예요? 실수가 아니고 허수죠, 허수. 네, 그래서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3차 방정식을 넘겨서 인수분해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죠? 8의 세제곱근은 2, 요게 제일 먼저 눈에 보이고, 나머지 2개가 더 있지만 얘네 둘은 허수이기 때문에 8의 세제곱근을 다 말해라 하면 3개를 말하는 거고요. 8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만 말해라 그러면 1개만 말하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8의 세제곱근은 그런 뜻이고, 그러면은 비슷하게 요건 어떨까? 요렇게 돼 있다. 요거를 만족시키는 x값은 16의 4제곱근이죠. 16의 4제곱근. 자, 16의 4제곱근도 여러분이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숫자도 있을 거예요. 안녕 태연아, 책 하나 챙기세요. 윤서야, 4제곱해서 16 되는 숫자 뭐 있지? 2도 있고요. 마이너스 2도 있고요. 또 있을걸? 가연아, 혹시 이거 말고 또 떠오르는 거, 4제곱해서 16 되는 숫자. i를 동원한다면 2i. 이 4제곱하면 16 되잖아요? 그죠? 또 뭐도 있어? 마이너스 2i. 이렇게 해서, 자, 16의 4제곱근은 4제곱근이니까 총 4개가 존재한다. 좋아. 근데 그 중에 2개는 실수고 나머지 2개는 허수다.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n제곱근 하면 n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실수가 몇 개인지는 따져봐야 된다. 성진아, 저기 책 하나 가져서, 빨간 책. 자, 그러면 여기서 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몇 개냐를 물어보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게 요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는 여러분들이 꼭 외우고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표다. 자,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거는 양수일 때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음수일 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양수의 짝수 제곱근 하면 이렇게 실수 2개가 나오는 거고, 양수의 홀수 제곱근 하면 실수 하나, 그 다음에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없고요. 음수의 홀수 제곱근은 하나인데 이게 맨날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4개에다가 예를 들어서 하나씩 써볼게. 자, 양수의 짝수 제곱근. 방금 봤어. 양수의 짝수 제곱근. 여기 봤잖아, 그지? 얘네들이 뭐였어요? 16의 4제곱근들이었잖아. 그지? 16의 4제곱근. 그래서 요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16의 4제곱근. 이거를 예로 들게요. 16의 4제곱근. 4제곱근을 요로 4라고 쓸게. 보기 편하게. 자, 16의 4제곱근. 그 중에 실수는 형진아, 누구랑 누가 있다? 그렇지. 2랑 마이너스 2가 있다. 실수만 얘기한 겁니다. 실수만. 그러면 2개다 라는 것들이 딱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얘도 예를 들어볼까? 양수의 홀수 제곱근. 이것도 여기서 봤어. 요거 8의 세제곱근. 그죠? 8의 세제곱근. 8의 3제곱근이라고 쓸게요. 성빈아, 8의 3제곱근 중에 실수는 누구?
그쵸? 이 하나라는 게 보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어 음수의 짝수제곱근이죠. 여기는 음수의 짝수제곱근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4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6이 되는 실수 있어 없어? 없죠. 그죠? 4제곱 했는데 마이너스 16 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음수의 짝수제곱근은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음수의 홀수제곱근이니까 얘를 예로 들게요. 8의 3제곱근 하윤아 8의 3제곱근은 누가 있죠? 실수? 마이너스 2 요렇게 하나가 있다. 그래서 요런 대표적인 애들을 딱 그 예를 들어 기억을 해놓으면 몇 개인지가 좀 덜 헷갈릴 겁니다. 0은 뭐 몇 제곱근을 하든 다 0이니까 0은 간단하고요. 요 양수, 음수의 짝수, 홀수 제곱근들 정확하게 실수의 개수 기억해 주시고 책 하나 챙겨. 자, 그러면 요거랑 관련된 문제 먼저 하나 해볼게. 바로 옆에 7페이지를 보면요. 7페이지에 유형 1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자. 27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3이다. 경빈아, 맞았다 틀렸다? (27의) 세제곱근 다시 말하면 세제곱을 했을 때 27이 되는 수 식으로 쓰면 x세제곱은 27 다 같은 뜻이에요. 요걸 만족하는 것 중에 실수인 것은 3이다. 어때요? 맞아요. 그쵸? 양수의 홀수제곱근이니까 실수 하나 나오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원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2이다. 틀렸죠? 2가 아니라 얼마로 해야 돼? 그렇죠. 마이너스 2라고 해야 되겠죠? 2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서윤이 1의 4제곱근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다. 맞아? 맞아? 여기에 실수라는 말을 했나요? 실수라는 말을 안 했죠? 그러면 1의 4제곱근 하면은 실수라는 말이 없잖아. 그럼 몇 개를 쓰는 게 맞을까? 4개를 써야 돼, 4개. 근데 4개 중에 지금 2개밖에 안 쓴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고, 그럼 얘네 둘 말고 나머지 둘은 누굴까?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1의 4제곱근이 되는 거죠. 이것도 틀린 설명이고. 자, 그 다음에 4제곱근 16. 성빈아, 4제곱근 16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4개를 다 말하는 걸까? 아니면 한 개만 말하는 걸까? 한 개만 말하는가? 중학교 때 이런 거 했죠. 중학교 때 3의 제곱근 3의 제곱근 하면은 이거는 몇 개 쓰는 거였지? 2개 쓰는 거예요. 3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써야 돼요. 그쵸? 근데 이거를 제곱근 3 이렇게 하면 이건 몇 개 쓰는 거였지? 이건 한 개 쓰는 거예요. 제곱근 3이라고 했을 때는 이때는 풀마 붙이지 않고 루트 3 하나만 쓰는 거였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4제곱근 16이라고 했을 때는 요거를 만족시키는 양의 실수 하나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써야 돼요. 그래서 틀린 설명이고,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 이런 게 보자마자 바로 판단이 돼야 돼. 승우야, 얘는 어떤 수? 음수. 자, 그 다음에 4제곱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4제곱 요거는 무슨 수? 짝수. 그럼 이거는 음수의 짝수제곱근이네. 음수의 짝수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는 몇 개? 없다였죠. 없다. 했죠. 음수의 짝수제곱근 중에 실수인 거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맞는 것은 1번밖에 없습니다. 1번. 자, 그러면 밑에 1-1번과 1-2번 두 문제 풀어보세요. 지금 설명한 걸 잘 생각하면서 밑에 2개 풀어봐. 자, 해보겠습니다. 1-1번에 일단 답은 3번입니다. 그죠? 답은 3번. 왜 옳지 않냐면 81의 4제곱근 중에 실수라는 말이 없잖아. 그치?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 2개만 쓸 수 없죠. 4개 다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그죠? 이거 음수기 때문에 제곱근 하면은 허수만 2개 나오는 거 맞고, 마이너스 음수의 홀수 제곱근이니까 실수 1개 나오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고 3번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64의 세제곱근은 4뿐이다. 요 말은 준영아 왜 틀렸지?
뭐가 빠져서? 실수라는 말이 빠졌기 때문에 틀린 말이고요. 9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자 4제곱근 9도 있지만 마이너스 4제곱근 9도 있어요. 그래서 2개를 써줘야 됩니다. 2개를 써줘야 되고 하나밖에 안 썼기 때문에 틀렸어요. 그리고 얘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양수의 짝수 제곱근인 것만 생각해봐도 이게 틀린 말이죠.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에 실수 2개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썼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얘가 맞는 말인데 n이 홀수일 때 양수의 홀수 제곱근이잖아. 그 중에 실수인 것은 1개이다. 맞죠? 이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 페이지로 와서 요 거듭 제곱근의 성질,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건데, 자, 거듭 제곱근 n 제곱근을 다시 뭐 이렇게 있었는데 요거를 숫자로 할까? 4제곱근 3이 있었는데 얘를 다시 4제곱을 하면 요거는 뭐가 될까? 다시 얼마로 돌아와요? 3으로 돌아오겠죠. 어차피 우리 밑에 이어가지고 지수의 확장을 할 거니까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면, 자, 4제곱근 3이라는 걸 우리가 지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지? 이걸 3의 몇 제곱이라고 하지? 3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불렀었잖아. 그치? 이렇게 바꿨었잖아. 그러니까 얘를 4제곱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를 4제곱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둘이 곱해지기 때문에 3의 1제곱이 되면서 3 되는 거 맞죠? 그쵸? 네, 그래서 1번을 설명할 수 있겠고, 2번 같은 것도 n제곱근을 쓰고 있는 애들끼리 곱해졌으면 같이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이거 그냥 루트의 성질이랑 똑같은 거죠. 뭐 루트 3이랑 루트 5랑 이렇게 곱하면은 루트 15 되는 거,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당연한 성질이고요. 3번도 마찬가지고요. 자, 4번은 n제곱근을 m제곱 했을 때 그 밖에 있던 지수를 안에다 넣어도 된다 이런 건데, 이거는 마치 4분의 1제곱이랑 4제곱이랑 이렇게 둘이 자리를 바꿔도 된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어서와.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거듭 제곱근 2개가 이렇게 중복이 돼 있어. 그럼 요건 어떤 느낌이냐면 A에다가 n제곱근이니까 지수로 따지면 요렇게 돼 있고 또 요렇게 돼 있는 거지. 그지? 요렇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요거랑 당연히 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해져서 쓴다면 얘를 A에 mn분의 1제곱 요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거듭 제곱근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지수로 생각해봐. 요게 np분의 np제곱 요런 식으로 지수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pp 어떻게 되겠어? 분수니까 당연히 pp는 약분될 거고요. 이렇게 지워지고 나면 다시 거듭 제곱근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수의 확장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성립하는 성질들입니다. 이거는. 자, 내려가서 지수의 확장 방금 이미 설명을 어느 정도 했고요. 얘부터 얘기하면 a의 그러니까 n제곱근 a m제곱 요런 거듭 제곱근을 지수로 바꿀 수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자, 얘를 서준아 뭐라고 할 수 있다? a의 몇 분의 몇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어 이거? 맞죠? 거듭 제곱근이 분모로 내려가는 거고요. 얘가 분자로 올라간다. 그래서 요거는 a의 n분의 m제곱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해 줘야 되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지수에 이렇게 음수가 들어간 경우에, 서준아, 지수에 음수가 들어간 경우에 이 마이너스는 무슨 역할을 한다? 역수를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a분의 1의 3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더 편하게 a 세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확장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죠. 지수의 마이너스는 역수를 만든다. 그 다음에 거듭 제곱근은 분모로 보낸다. 지수의 분모로 보낸다.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고, 밑에 지수 법칙은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중학교 때 썼던 지수 법칙과 똑같죠. 자, 옆에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페이지에 유형 2번으로 갈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는데, 누구한테 물어볼까? 얘 하나. 얘네 둘은 서로 같은 거듭 제곱근을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3제곱근 해가지고 이렇게 합쳐도 괜찮죠? 그럼 합쳤더니 이거는 4의 몇 제곱이야 얘가? 4의 세제곱이죠. 그러면은 요렇게 될 테니까
결국 뭐가 될까? 그냥 4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1번은 어때야 하나?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8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자, 4제곱근 7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먼저 4제곱을 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2제곱 이렇게 해줬다. 그죠? 8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4제곱에 2제곱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 생각한다면 윤서야 얘가 얼마가 돼요? 얘가 이렇게 7이 되겠죠? 그럼 7의 제곱이니까 얼마? 49. 그죠? 49. 그러면 2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 3번에서는 자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마이너스는 최대한 빨리 없애줘야 돼요. 그죠? 왜냐면 밑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이 깨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것은 얘부터 빨리 적용시켜 줘가지고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러면 4구나 이렇게 빨리 마이너스는 없애주고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4가 그대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아니라 플러스 4가 됐어야 된다. 이거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재현아 이거는 3제곱근 합칠 수 있잖아. 이렇게 합치면은 요 안에서 몇 분의 몇이야? 이렇게 요거 약분 되잖아. 약분시키면 얼마일까? 27. 그럼 3제곱근 27이네. 이거 얼마일 것 같아? 그렇죠. 27이 3의 세제곱이니까 3 되는 거죠. 27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루트가 먼저 하나 씌워져 있으니까 이거부터 생각해 볼까? 루트 256. 강혁아 이거 얼마지? 루트 256이 얼마지? 그러니까 루트 256이면 얼마야? 결론만 말해줘. 4요. 이거 누구 256이 2요. 너무 많이 갔는데? 나는 아직 겉에 있는 4제곱권 안 했어요. 그냥 루트 256만 물어봤잖아. 루트 256은 얼마예요? 16이죠. 16. 자, 거기에다가 이제 4제곱근을 이렇게 씌워놨으니까 16에다가도 4제곱근을 이렇게 씌웠으니까 16이 2의 4제곱인 거 생각해보면 얘는 얼마다? 2가 되는 게 맞죠. 그쵸? 2. 그래서 얘도 틀렸고 맞는 것은 1번밖에 없네요. 1번.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밑에 또 두 문제 2-1번과 2-2번 계산 한번 해보자. 해봅시다. 2-1번, 2-2번 풀어보세요. 우선 2-1번 여기서 옳은 것은 몇 번인가요? 1번은 틀렸습니다. 그죠? 1번은 요거를 제곱하면은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지금 2잖아요. 2의 4제곱이니까 8이 아니라 16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1번 틀렸고. 자, 2번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부터 빨리 처리해. 마이너스 빨리 처리하면 요 안에 있는 게 9가 되거든요. 9. 그 다음에 밖에 있던 제곱까지 집어넣어주면 81이 되니까 4제곱근 81인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3이다 라고 했어야 돼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이 맞습니다. 그죠? 3번이 맞죠? 5제곱근 32가 2니까 루트 2가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루트 256 루트 256은 16이고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 얘들아? 이거 몇일까요? 3제곱근 마이너스 8이니까 세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되는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 중에 실수. 그게 누구야? 마이너스 2인 거야. 그죠? 얘를 바로 마이너스 2로 바라볼 수 있다면 쉽게 계산이 되죠. 그러면 이 4번 같은 경우는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다시 한번 또 3제곱근 안에 마이너스 8이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죠? 4번은 잘못됐고 그 다음에 5번 요거 9제곱근이랑 6제곱근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뭘로 바꿔버리면 속 편해? 지수로 바꿔버려. 우리 지수로 다 바꿀 수 있잖아요. 지수로 바꿔버려. 그러면 2의 9분의 6제곱 곱하기 2의 6분의 2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2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둘이 곱해지면 지수끼리 더해지는 거잖아요. 더해져서 그냥 2의 1제곱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의 1번 계산해 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안에 거 마이너스 3의 4제곱부터 처리하면 이거 81이죠. 81. 81에다가 루트 2개가 중복돼 있어요. 루트 2개. 자,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했어.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루트는 몇 제곱근이라고요? 2제곱근이라고 그랬죠. 2제곱근. 그쵸? 그러니까 81에다가 지금 2제곱근에다가 또 2제곱근을 이렇게 씌워놓은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하나로 퉁치면 몇 제곱근이야? 둘이 합쳐지면 4제곱근 하나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므로 얘는 3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다음 것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2의 6제곱. 그러면은 마이너스 사라져 버릴 거니까 2의 6제곱이 있었는데 거기에 2제곱근을 하나 씌워놓고 거기에 3제곱근을 하나 씌워놓고 요렇게 씌워놓은 겁니다. 따라서 두 개의 제곱근 퉁치면 6제곱근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결국 앞에 있는 건 3이고 뒤에 있는 건 2가 돼가지고 6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약간 복잡한데 2번 같은 거는 일단 얘도 루트를 쓰고 있고 얘도 루트를 쓰고 있으니까 이거 둘 다 루트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버릴까요? 이렇게 집어넣어 버려. 집어넣어 버리고 안에 있는 것만 써봐요. 자, 3분의 루트 243 곱하기 루트 3분의 27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3이랑 27 지웁시다. 9 될 거고 루트 3과 루트 243도 약분할 수 있죠. 이렇게 약분하면은 얘는 루트 81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루트 81이 얼마지? 루트 81? 9. 그죠? 9. 그러면 9 곱하기 9에다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안에 81. 그러면 다시 9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쵸? 이런 느낌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혹은 나는 이렇게 루트를 가지고 계산하는 게 불편하면은 그냥 아예 그냥 다 지수로 다 바꿔도 돼요.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풀도록 다 지수로 다 바꿔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지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걸 이제 연습할 거예요. 8페이지. 자, 8페이지의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지수로 바꿔서 계산해보자 라는 거죠. 이렇게 생긴 애가 있습니다. 얘를 지수로 바꿔봅시다. 지수로 바꾸면 자, 맨 겉에 있는 루트 주어가 이 겉에 있는 루트는 지수로 바꾸면 몇 제곱이야? 4제곱. 재현아, 루트 이게 지수로 몇 제곱이지? 2분의 1 맞아. 2분의 1. 2제곱근이잖아 주어가. 2제곱근. 2제곱근 하나만 지수로 바꾸면 2분의 1제곱이 돼야죠. 이렇게. 맞나요? 그럼 요 안에 있는 애 봐봐. 요 A라는 애한테 지금 3제곱이 있고 루트가 있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A는 요 A의 몇 제곱이라고 해야 돼? 요 3제곱이랑 루트랑 합치면 요 루트는 또 2분의 그쵸? 2분의 3제곱을 말하겠죠? A의 2분의 3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B 같은 경우는 루트 안에 있는데 2제곱을 달고 있으니까 2분의 2잖아. 그치? 2분의 2. 그러면 그냥 B죠. 그냥 B.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나누기. 승우야, 요 A는 몇 제곱을 달고 있을까? 뭐라고? 요거까지 해가지고. 그쵸? 요 3제곱근 생각하면은 A의 3분의 1제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B는 어때, 승우야? 그렇죠. B는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겠죠? 전부 지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요. A는 A끼리, B는 B끼리 계산할 건데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나누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지수끼리 어떻게 해야 되지, 소연아? 빼야 돼요. 그러면 빼면 A의 몇 제곱이 돼? 통분해서 빼야 되니까 2분의 3에서 3분의 1을 빼는 거죠. 빼려면 얼마로 통분해야 돼? 6분의 얼마? 6분의 9 빼기 6분의 2 그럼 얼마? A의 6분의 7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요 친구랑 요 친구는 역시 빼기 할 건데 요거는 B의 1제곱이었던 거니까 1 빼기 3분의 2 그러면은 B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전체에 이게 하나 있었어. 그쵸? 요렇게. 그치? 그래서 지수법칙 요렇게 안으로 뿌려버리면 얘는 A의 12분의 7제곱 곱하기 B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네. 그치? 이렇게 지수로 다 바꾸어서 계산하는 연습을 하는 문제들입니다. 역시 밑에 두 개, 3-1번, 3-2번 이렇게 지수로 싹 다 바꿔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해봐. 그렇지. 자, 해보겠습니다. 3-1번은 지수로 바꿔서 계산해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큰 루트가 있으니까 2분의 1제곱 하나 이렇게 겉에다 씌워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분수들은 분모가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또 a의 4분의 3제곱, 그리고 분자는 a의 3분의 2제곱. 자, 이렇게 놓고서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은 2분의 1이랑 4분의 3이랑 더하면 몇 되지? 4분의 5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자, 3분의 2에서 윤호야 4분의 5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얘를 빼야 되겠지. 그치? 빼면 얼마죠? a의 마이너스 12분의 7제곱이죠. 그쵸? 거기에다가 다시 전체적으로 2분의 1제곱이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면 지수가 마이너스 24분의 7 될 겁니다. 지수로 바꿔서 계산해라. 그걸 연습하는 문제고요. 옆에 3-2번도요. 다 지수로 바꾸면 돼. 다 지수로. 자, 바꿔볼게요. 요 왼쪽 좌변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지수로 바꿔볼게요. 서준이가 한번 해보자. 요거 A의 몇 제곱이라고 해야 돼? A의 4분의 1제곱. 그 다음에 B는? 그치, 4분의 3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요 A는 다 찌워져 있는 거 다 생각하면 몇 제곱일까? 얼마? 6분의 2제곱이잖아. 그치? 맞죠? 여기 제곱 있으니까. 그럼 6분의 2제곱이면 약분하면 뭐야?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B 얘는 어떨까? 맞아요. 3제곱근이랑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B의 6분의 1제곱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누기가 있고요. 나누기. 요 A는 어때? 그렇죠. A의 4분의 1제곱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요렇게 괄호 쳐주는 게 맞겠죠? 요렇게 이걸로 나누는 거니까. 그죠? 괄호 쳐주고 요 끝에는 역시 B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A끼리 보자면 요 숫자랑 요 숫자 더해주고 요 숫자 빼주는 거예요. 근데 빼면은 4분의 1, 4분의 1 없어질 거 아니야. 그지? 결국 이렇게 지워진다고 볼 수 있으니까 남는 것은 A의 3분의 1제곱만 남고요. 자, B도 생각해보면 요 놈이랑 더하고 거기서 요거 빼는 거예요. 윤서야 어떻게 되지? 요거랑 더하고 요거 빼면? 요거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3이랑 6분의 1이랑 더하고 4분의 1 빼면? 12분의 8 약분하면 3분의 2제곱. 네, 이렇게 지수로 바꿔서 쫙 계산하면 돼요.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xy가 3분의 1과 3분의 2니까 이 문제의 답은 더해서 1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유형 4는 너무 쉬워요. 거듭제곱근의 대소 비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듭제곱근들은 대소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듭제곱근으로 통일이 되거나 아니면 똑같이 다 몇 제곱을 시켜버리면 되죠. 그죠? 자, 첫 번째 있는 친구는 6제곱근을 쓰고 있고, 두 번째는 3제곱근. 요거는 몇 제곱근 쓰고 있다고 봐야 돼? 12제곱근이잖아. 그지? 그래서 12제곱근 1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네 셋의 대소를 비교한다. 그러면 거듭제곱근을 통일시키거나 아니면 다 같이 몇 제곱 해버리면 되거든요. 나는 다 같이 몇 제곱 하는 걸 더 좋아해. 몇 제곱 시켜버릴까? 세 개 다. 12제곱 시켜버리면 되겠죠. 12제곱. 그렇지 않아? 요것도 12제곱. 요것도 12제곱. 요것도 12제곱 해버리면 다 거듭제곱근이 사라지고 우리가 대소를 비교할 수 있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첫 번째 거는 12제곱 하면은 6의 제곱 36이 될 거고, 두 번째 거는 2의 4제곱이 될 테니까 16이 될 거고, 세 번째 거는 10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그대로 대소 관계가 지금 요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다 같이 몇 제곱 해버리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인가요? 4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다 같이 몇 제곱을 해가지고 대소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4-1번, 4-2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여준 것처럼 얘네들의 거듭 제곱을 다 없앨 수 있는 최소 공배수를 다 거듭 제곱 시켜버리면 됩니다. 답 찾아보자. 4-1, 4-2. 자, 4-1번, 4-2번. 이거 되게 쉬운데 은근히 지금 틀린 사람들이 많네요. 4-1번 같은 경우에는 세 숫자가 첫 번째는 12제곱근 6이고요. 두 번째는 8제곱근 3이고 세 번째는 6제곱근 2니까 이것들을 싹 다 처리할 수 있는 제일 편한 숫자는 몇 제곱? 24제곱입니다. 그죠? 최소 공배수라 그랬죠. 12와 8과 6의 최소 공배수. 자, 이렇게 싹 다 24제곱을 시켜버리면 첫 번째 친구는 6의 제곱이 되고 두 번째는 3의 세제곱이 되고 얘는 2의 4제곱이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36과 27과 16이니까 대소관계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쵸?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답은 5번이죠. 5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4-2번 요거는 루트 2 루트 2는 2제곱근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2제곱근, 3제곱근, 4제곱근, 6제곱근이에요. 요거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건 몇 제곱이지? 12제곱이죠. 전부 다 12제곱씩 해버릴게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쓸게. 여기다가 12제곱 해버리자. 그러면은 첫 번째 거는 2의 6제곱이 되고요. 두 번째 거는 4의 4제곱, 세 번째 거는 6의 3제곱, 네 번째 거는 12의 2제곱이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얘는 64, 얘는 16 곱하기 16, 256, 얘는 6의 세제곱 216, 얘는 14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작은 숫자는 얘니까 얘가 A가 될 거고 가장 큰 숫자가 얘니까 얘가 B가 되겠죠. 그래서 A는 얼마냐? 루트 2. B는 얼마냐? 3제곱근 4. 네, 요렇게 두 개가 A, B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 둘을 이제 곱할 거니까 지수로 다 바꿀게요. 자, 요거는 2의 2분의 1제곱이고 얘는 2의 3분의 2제곱이죠. 그래서 요렇게 둘이 곱하는 거니까 2의 6분의 7제곱이 되겠다. 그죠? 2의 6분의 7제곱. 2번이 답입니다. 2번. 자, 이제 9쪽을 가서 요거는 앞에 했던 것들보다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가지고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요 부분에 필요한 곱셈 공식, 요 부분에 필요한 곱셈 공식 먼저 써볼게. 자, 일단 a 플러스 b 그리고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이거 기억하나요? 이렇게 둘이 곱해지면 주혁이 이렇게 둘이 곱해지면 뭐더라? 맞아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된다라는 이런 공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면은 여기가 같이 플러스로 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고요. 반대쪽에 마이너스로 가죠. 그쵸? 요 공식.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공식인데 우리가 중3 때부터 주구장창 썼던 요거. 자, 요거 곱하면 뭐 되더라? a제곱 빼기 b제곱. 그죠? 합차 공식. 이렇게 두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또 3차식에 관련해 가지고는 요 놈을 요렇게 인수분해 할 수도 있지만 또 3차식에 요것도 있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변형하는 공식도 있죠. 요거는 인수분해하는 공식이라고 볼 수 있고 얘를 변형시키는 공식은 뭐가 있더라? a 플러스 b 전체의 세제곱에서 뭐지? 마이너스 3ab 괄호 a 플러스 b 이런 공식이 있었죠. 그렇죠? 진짜 많이 쓰는 공식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자, 유형 5번을 볼 건데 이거를 내가 본 수업 시간에 이 지수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식을 써줬더니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잘 한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은 이렇게 풀어볼게요. a의 3분의 1제곱을 요거를 대문자 a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이게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자, a의 3분의 1제곱을 대문자 a로 치환하고요. 그럼 b의 3분의 1제곱,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네요. 이 문제에서는 얘를 대문자 b로 치환할게요. 자, 그렇게 치환을 해보면 형진아, 요 식을 치환을 해서 쓴다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앞에 괄호는 그쵸? 대문자 a-b.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그쵸? 보이나요? 요것만 요 a의 3분의 2제곱 이것만 얘를 제곱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잖아. 그죠? 그럼 얘를 치환하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성은아, 요게 바로 위에 써있는 요 모양 그대로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런데 a가 원래 뭐였지 성은아? 그렇죠. 소문자 a의 3분의 1제곱이었죠. 그럼 a의 3분의 1제곱에다가 세제곱을 시켰다는 얘기고, 같은 방식으로 요 b는 대문자 b는 요거였으니까요.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에다가 세제곱을 시켰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강혁이 핸드폰 하는 거 아니죠? 아니죠. 그래. 고등학교 2학년이나 되는데 뭐 수업 시간에 뭐 핸드폰 하고 뭐 그러진 않겠지. 그지? 내가 뭐 18살이나 되는데 막 핸드폰 걷어라 막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막 그럴 필요는 없겠지 강혁아.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치환해서 풀면 이렇게 되고요. b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게 b분의 1에 해당되는 거니까 답이 몇 번일까요? a 빼기 b분의 1 4번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공식들 혹시 아직 내 머릿속에 이게 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잘 적어놓고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치환을 해가지고 푸는 방식이 여러분들이 공식을 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근데 밑에 있는 두 문제 중에 5-1번이 좀 어려워요. 자, 5-1번 한번 볼게요. 5-1번. 이건 같이 볼게. 쉬운 거 먼저 할까? 5-2번 먼저 해버리자 얘들아. 5-2번은 한눈에 봐도 무슨 공식 쓰라는 문제 같아? 딱 봐도 합차만 쓰면 되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요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얘네 둘 가지고 요렇게 합차 공식 하면은 서윤아 뭐가 될까? 1 마이너스 3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그거랑 그 다음 거랑 그대로 또 합차 공식 요렇게 합차 공식 하면 윤호야 뭐가 될까? 1 마이너스 3의 1제곱이죠? 그죠? 이걸 제곱해야 되잖아. 그럼 1제곱이니까 뭐 생략해도 되고, 그러면 이거랑 또 합차 공식이죠? 그지? 준영아 이렇게 합차 공식하면 뭐가 될까? 1 빼기 3, 1 더하기 3. 모양을 좀 살려줘. 3의 제곱 이렇게 써놔야 요거랑 또 그 다음 거랑 합차 공식하기 편하잖아. 그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렇게 둘이 합차 공식 하면은 재현아 이거 뭐 될까? 1 마이너스 3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3의 4제곱. 승우야 3의 4제곱이 얼마야? 그렇죠. 그래서 1 빼기 8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80. 네. 이건 쉬운 문제. 합차 공식만 쓰면 되니까. 5-2는 쉬운 문제고 5-1번이 좀 어려워요. 5-1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5-1번. 식이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 요 가운데에 있는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요 부분을 두 개로 쪼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요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을 우리가 둘로 쪼갠다면 이것도 무슨 공식으로 인수분해 하겠다는 뜻이야? 이런 거 아닌가? 뭐의 제곱 빼기 뭐의 제곱 이런 거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얘를 인수분해 하겠다는 것은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요거 인수분해 하면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되는 것처럼, 자 여기서 이 녀석을 둘로 쪼갠다면 뭐와 뭐가 될까요? 이게 x의 3분의 1제곱을 제곱시켜 놓은 모양이고, 그죠? 뒤에 거는 x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을 제곱시켜 놓은 모양이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 놈을 요렇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면은 형진아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여기다 x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그렇지, x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렇게 하나 쓰고, 뒤에는
그렇죠. 합차 공식을 적용하면은 요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쪼개줘야, 그래야 봐봐. 자, 이제 앞에 있던 게 뭐였냐면 앞에 요 놈이 있었잖아요. 요 놈을 같이 봐봐. 여기서 x의 3분의 2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플러스 1, 요 놈을 자 이제 얘랑 한 세트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얘랑 얘가 곱해져 있는 모양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게 지금 어떤 모양이냐면 a 마이너스 b에다가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모양인데, 이게 여러분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1이라는 녀석이 지금 1이라는 녀석이 요 부분이거든.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1로 합쳐져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어. 얘가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와 누구의 곱인 거냐면 얘가 x의 3분의 1제곱과 x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의 곱인 거예요. 이거 곱해지면 x의 0제곱이잖아. 그래서 1로 써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살펴보면 보세요. 자, 얘가 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가 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가 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요 a 빼기 b가 이거 아니야. 그치? 네.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을 섞어서 아 이런 모양이구나. 그러면 이거는 아까 위에서 했잖아. 이거 둘이 곱하면 뭐라 그랬죠?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이야 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 모양이거든. 그러면 지금 요런 것들이 지금 a이고 요게 b인 거니까, 자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이다 그러면, 자 이 초록색으로 묶여져 있는 두 개가 만나서 x 빼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 초록색 두 개가 곱해져서. 조금 친절하게 써주면, 자 x의 3분의 1제곱을 세제곱한 것 빼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을 세제곱한 것,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이렇게 초록색 두 개가 만난 거고, 자 거기에 뒤에 붙어있던 게 x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그리고 뒤에 나눗셈으로 붙어있던 게 x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하고 얘는 서로 어때? 똑같이 생겼잖아. 얘도 결국 x 빼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죠? 이것도 x 빼기 x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얘랑 얘가 어떻게 돼버릴까?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치? 남은 건 요게 답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1번이네요. 1번.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간에 합차 공식을 해가지고 한번 쪼갠 다음에 다시 세제곱 공식을 적용해야 되는 거라서 생각하기 약간 어려웠을 수 있다. 자, 우리 밑에 유형 6번 하고 뒤쪽에 10, 11에 한 5문제 정도 더 푸는 게 오늘 내가 설명해 주려고 체크해 놓은 문제들이거든요. 지금 우리 한 3분 정도만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마무리 할게요. 6번입니다. 6번. 6번은 우리가 본 수업하면서 여러 번 다뤄봤던 문제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주어져 있는 식이 요건데 요 놈의 값을 구하시오인데, 내가 알고 있는 거는 a의 2x제곱이에요. 그러면 이 a의 2x제곱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식의 분모 분자에다가 뭘 하나씩 곱해줬더라? a의 x제곱을 하나씩 곱해주는 거였어요. 그쵸? 분수니까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거 곱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a의 x제곱을 하나씩 곱해주면 분모는 a의 2x제곱 빼기 요거 뭐 되지? 이렇게 했을 때 뭘까? 이렇게 곱하면 a의 0제곱이니까 1 맞죠? 자, 분자도 a의 2x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대로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죠. a의 2x제곱이 2였으니까 요 놈을 2라고 생각해가지고 2를 집어넣어 버리면 2 빼기 1분의 2 더하기 1 끝났죠. 그래서 답은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a의 x제곱을 하나씩 곱해주는 거. 그죠? 이렇게 곱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모양이 a의 2x제곱이라는 모양이 요 시간에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유형이죠. 자, 밑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시는데 6-2번은 같이 먼저 하나 풀어볼게요. 6-2번. 자, 6-2번에서는 역시 위에 유형 5에서 설명했던 인수분해 공식이 좀 필요해. 여기 요거 있잖아. 요거 a의 3x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친구는 마이너스 1제곱을 달고 있는데 재헌아 마이너스 1제곱이면 헷갈리겠다. 재헌이 마이너스 1제곱이면은 무슨 뜻이었지? 역수였지. 그러면 얘를 우리는 어디로 보내버리면 돼요? 분모로 보내버리면 되죠. 분모로 보내버리면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a의 3x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3x제곱 이런 모양의 지금 값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풀 거예요? 방법이 두 가지 있어. 형진이가 푼다면 어떻게 풀 거야? 여기서 a의 x제곱을 묶을 수 있나? 묶을 수 있을까? a의 3x를 어떻게 해요? 그럼 밑에도 곱하고? 그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편할 것 같진 않아요. 차수가 일단 높아지니까. 혹시 나는 요렇게 하면 좀 풀면 편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 그치? 제일 그러니까 그 스탠다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요렇게 a의 x제곱을 한 번씩 곱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한 번씩 곱해서 풀어도 풀 수는 있는데 자, 요렇게 되고 여기는 a의 4x제곱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a의 마이너스 2x제곱이 되죠. 이렇게 되니까 자, 요 값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지금 a의 2x제곱 요 부분은 그대로 문제에서 알려준 거 뭐 넣으면 돼? 루트 2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치? 뒤에 빼기 1 붙어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형진아 이거는 얘를 뭐 한 거죠? 그죠? 이거는 얘를 통째로 제곱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빼기 얘는 그럼 뭐야? 요거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놈의 무엇? 지수의 마이너스는 뭐다? 역수다. 그러니까 요놈의 역수가 요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근데 루트 2 플러스 1의 역수라는 건 여러분 많이 봤지만 요거는 유리화 시키면 뭐가 되더라? 요거 유리화 시키면 뭐죠?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그쵸? 그래서 요게 지금 a의 마이너스 2x제곱에 해당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요 자리에 와야 돼요. 마이너스 루트 2 바로 치고 쓸게요. 요렇게. 자, 요것이 이제 혜원이가 얘기한 이제 a의 x제곱을 곱해가지고 푸는 방식이에요. 근데 혹시 이거 말고 나는 이렇게 앞에 곱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도 보이는데? 이런 사람 없어요? 경빈이 보여? 안 보여? 거짓말하지 말고. 아니야? 뭔가 생각난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약분을 하려면 이 분자를 일단 뭐 해놓으면 이 분자가 여러분 세제곱이랑 세제곱이 보이잖아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의 형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지? 요거를 있잖아. A의 그러니까 분자가 지금 요렇게 써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세제곱 빼기 세제곱의 인수분해 공식을 통해서 얘를 인수분해 해 놓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A의 x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2x제곱 가운데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도 인수분해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세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그래서 분자를 내가 이걸로 볼 수 있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분모하고 약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약분을 시켜놓고 나는 요 부분의 값만 구하면 답이다.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요 부분의 값이라는 건 이미 다 알거든. 얘는 루트 2 플러스 1이었고 가운데는 그냥 1이고 얘는 아까 역수라 그랬잖아. 역수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방식으로 푼다면 답은 2루트 2 플러스 1 해가지고 5번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풀어도 똑같은 답이 나오고요. 자, 그럼 여러분 6-1번 하나만 풀어보세요. 6-1번 이놈도 6-2번처럼 방법이 두 가지 있어. A의 x제곱을 곱해서 풀어도 되고 요게 1번 방법이고 요게 2번 방법 둘 중에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6-1번 답 찾아주세요.
자, 6-1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1번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1번 방법. 제일 흔하게 쓰는 방법으로. 분모 분자에 a의 x제곱을 한 번씩 곱한다. 여기다가 a의 x제곱을 곱하면 서준아 한번 불러봐. 곱하면 어떻게 될까? a의 2x제곱 더하기 1분의 a의 4x제곱, 그렇지, a의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a의 2x제곱이 3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전부 표현할 수 있죠. 자, 분모는 3 더하기 1이 될 거고, 분자의 요 부분, 제현아, 요 부분은 얘를 뭐 한 거지? 제곱한 거지. 그럼 얼마라고 쓸 수 있다? 9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부분은 어떻게 한 거지? 요 놈의 여기 지금 요게 생겼잖아. 그치? 지수의 마이너스는 무슨 뜻이다? 역수의 뜻이었죠. 그래서 3의 역수 뭐가 돼? 3분의 1이 됩니다. 그쵸? 네, 요거고요. 요 분수의 값을 편하게 구하려면 분모 분자에다가 곱하기 3 해버리면 돼요. 분모 분자 여기다가 곱하기 3, 분모에다가도 곱하기 3, 그치? 곱하기 3 해버려. 그럼 분모는 4, 3, 12가 되고요. 분자는 27 더하기 1이 돼가지고 12분의 2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약분 한번 시키면은 3분의 7, 2번. 네. 이렇게 풀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같이 풀어보고 싶은 문제들이 몇 개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이 또 프린트 풀 시간도 좀 있어야 되니까 한 2문제, 3문제만 딱 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프린트 풀 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우선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이건 이제 간단한 문제예요. 계산기에 있는 x의 제곱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있는 수를 제곱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기에 있는 x의 마이너스 1제곱 버튼을 누르면 역수가 나온대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a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제곱 버튼을 한번 눌렀단 말이야. 그러면 a의 제곱으로 바뀌었을 거고, 그 다음에 역수 버튼을 한번 눌렀으니까 a 제곱분의 1 요렇게 바뀌었을 거고, 다시 세 번째로 다시 제곱 버튼 눌렀죠. 그럼 요게 제곱이 되면서 a의 4제곱분의 1 요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값이 얼마가 나왔냐? 0.0625가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 0.0625가 누구의 4제곱인지 보이니? 625가 5의 4제곱이잖아. 그치? 아니? 그러면 여기서 0.0625니까 소수점이 4칸이 앞으로 왔잖아. 그럼 요거는 만분의 625 아닌가요? 만분의 625. 그럼 만분의 625면은 10분의 5의 4제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해되니? 얘가 만분의 625인데 만이라고 하는 거는 10의 4제곱분의 5의 4제곱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는 2분의 1의 4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 이 a 4제곱 분의 1이 2분의 1의 4제곱이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a분의 1이 2분의 1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4제곱 떼버리고 생각하는 거. 그치? 그러니까 a 값은 얼마예요? 그냥 2가 되는 거예요. 2. 그치? 네, 그래서 제곱 버튼, 역수 버튼, 제곱 버튼 이렇게 3번 눌렀으니까 요게 나올 거야. 그것이 요거니까 계산하면 2 찾을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11번은 여러분들이 공식을 까먹었을 것 같아서 이것도 곱셈 공식 중에 있는 건데 요거 기억나나요? 요거랑 이렇게 곱하는 공식 기억나나요? 이 뭐였더라? 우리 막 고1 때 외울 때 막 뭐 10번 공식이었나? 제일 끝에 있던 거. 이 제곱하면 뭐였죠? 전개하면? a의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이렇게 전개되는 공식이 있었어요. 제일 마지막 공식. 그래서 이 공식을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기만 하면 되는데, 자 지금 요 놈이랑을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결국 여기서의 a가 누구냐면 a가 x의 4분의 1제곱입니다. 그죠? x의 4분의 1제곱이고 여기서의 b는 누구냐면 y의 4분의 1제곱이에요. y의 4분의 1제곱. 그것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은 앞에 있던 a의 4제곱은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a제곱 b제곱은 여기다 제곱만 시킨 거니까 x의 2분의 1제곱 그리고 y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b 4제곱은 y가 될 거예요. 요게 그대로 답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까먹었을까봐 지금 표정을 보니까 다 까먹은 것 같아. 요런 공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기차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거 보기차식 인수분해하는 방법대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공식을 이용해서 답 찾으면 되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16번. 자 16번만 풀고 이제 여러분 문제 풀 시간 줄게요. 자 16번. 어느 고등학교의 신입생 수는 매년 2%씩 줄어든다. 2%씩 줄어든다는 걸 여러분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니? 근데 만약에 올해 신입생이 1000명이었어. 근데 2% 줄어들면 내년에 몇 명일까? 980명이죠. 그죠? 2%만큼 줄어든다는 거는 지금 현재 인원의 98%만큼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퍼센트라는 건 항상 전체를 100으로 보는 거니까 2%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원래 인원수에다가 곱하기 1-0.02를 곱하는 거예요. 0.0이란 100분의 2를 말하지. 2%를 분수로 바꾼 100분의 2만큼 빼고 나머지가 들어오는 거니까 1 빼기 100분의 1을 여기다 곱해주면 이게 곧 2% 줄어든 인원수가 됩니다. 근데 매년 이렇다 그랬잖아. 매년 이 숫자가 계속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5년 후에 이 학교 신입생이면은 여기에다가 몇 제곱 해줘야 돼? 이런 일이 5번이 반복된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5년 후에 신입생이 숫자가 되는 거고, 10년 후면은 똑같이 써주고 여기다가 10년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게 5년 후의 신입생, 이게 10년 후의 신입생이에요. 그러면 5년 후의 신입생의 수는 10년 후의 신입생의 수의 몇 배냐 그랬으니까 얘가 얘의 몇 배입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얘 곱하기 k하고 같다. 얘 곱하기 k하고 같다 했을 때 그 k 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바로 이쪽에 몇 배냐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k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30이 10의 몇 배야? 이렇게 물어보면 30은 10의 몇 배죠? 3배잖아요. 그죠? 그럼 그 3배, 3이라는 숫자는 10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30이 됩니까? 이런 질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얘가 얘의 몇 배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고, 여기서 k 값을 답으로 쓰면 돼요. 자, 그럼 이 k를 찾는 방법은 이놈으로 양변을 뭐 해버려? 이놈으로 양변을 나눠버리면 되죠. 그죠? 나는 k 찾고 싶으니까. 그래서 요 놈으로 양변을 나누면 요쪽 거 그대로 이렇게 쫙 없어질 거고, 요 분모에 뭐가 생길 거냐면 a 곱하기 1-100분의 2의 10제곱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 k는 a 날라가고 여기 5제곱 다 지워지고 요거 5제곱 남겠죠. 이렇게. 그럼 1 빼기 100분의 2라는 게 0.98이잖아. 0.98에 5제곱 분의 1이에요. 이것과 같은 것이 보기에 누굴까? 그치? 지금 역수돼 있잖아. 분의 1 역수돼 있으니까 이거랑 똑같은 걸 찾으면 보기에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9쪽까지는 다 했고요. 9쪽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아까 나눠준 프린트 있죠? 프린트부터 풀어가지고 다 풀면 나한테 답지 달라고 하세요. 그럼 답지하고 채점해서 여기하고 요거는 그러니까 도장 받으시면 되고, 요거는 도장 받고, 그 다음에 프린트는 나한테 틀린 거 고쳐가지고 제출하고,
여기까지 하시면 오늘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제는 10쪽과 11쪽이에요.